9단원 시작할게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문단하고 관련된 속성을 이야기할 거예요. 앞에서 봤었던 폰트 관련 속성이 CSS가 적용된 태그 안에 있는 모든 글자들한테 적용이 되는 속성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걔는 문단이건 문장이건 사실 가리질 않아요. 그냥 그 안에 있는 모든 글자 모양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번에 소개하는 애들은 문단 관련 속성이기 때문에 문단을 의미하는 태그에만 들어가요. 자, 문단 태그하고 문장 태그하고 구별하는 방법은 똑같은 태그를 2번 이상 연속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면, 이렇게 똑같은 태그를 연속으로 2번 썼을 때 문단 관련 태그는 밑으로 떨어져요. 말 그대로 문단을 구성하니까. 근데 문장을 구성하는 태그는 똑같은 태그를 연속으로 쓰면은 문장이니까 그냥 옆으로 계속 이어져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문단 관련 태그에만 적용하는 거다. 자, 텍스트 얼라인이에요. 문단 안에서 텍스트 정렬입니다. 왼쪽 정렬할지, 가운데 정렬할지, 오른쪽 정렬할지 그거 뜻하는 거예요. 값은 레프트, 센터, 라이트 중에 하나고요. 텍스트 인덴트, 첫 번째 줄에 대한 들여쓰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픽셀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줄이 10픽셀 정도 들여쓰기가 되는 거예요. 자, 10픽셀을 줬을 때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값을 적용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CSS에서 숫자 값, 물론 CSS의 모든 숫자는 그 단위를 같이 명시를 합니다. 픽셀이냐, EM이냐, 퍼센트냐 그런 걸 같이 명시를 해요. 자, 수치를 적용할 때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크기 관련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위치 관련된 게 있어요. 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지만 위치 관련된 애들은 플러스 값을 줬을 때 움직이는 방향이 있다면 마이너스 값을 주면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차이가 되게 커요.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꾸미는 거잖아요. 밑줄, 윗줄, 취소선, 깜빡임 효과 이런 거를 줄 수 있는데 노는 일단 아무 효과 없는 거고 언더라인, 밑줄, 오버라인, 윗줄, 위에 줄 치는 거요. 라인스로우는 취소선, 블링크는 깜빡임 효과인데 크롬에서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블링크는 그냥 없다고 보시는 게 나아요. 화면이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지? 자, 버티칼 얼라인, 어떠한 요소를 기준으로 한 세로축 위치예요.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이따 예제 보면 나오겠지만 그 문단 자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예컨대 이미지 같은 거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글자가 들어가면은 베이스 라인에 맞춰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그림한테 버티컬 라인 탑이라고 주면은 글자가 위에 맞춰서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이렇게. 미들은 가운데 중앙에 맞추겠죠? 보통은 아랫선에 맞추겠죠. 자, 그 다음 레더 스페이싱입니다. 글자 간의 간격을 설정하고요. 흔히 자간이라고 해요. 워드 스페이싱은 단어 간의 간격이에요. 어간이라고 하는데 워드 스페이싱은 쉽게 말하면 띄어쓰기 하나의 간격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 2개는 웬만하면 그냥 기본값으로 쓰지 잘 안 씁니다. 화이트 스페이스, 줄바꿈 속성을 제어합니다. 노멀이라고 하면은 글자가 쭉 진행이 되다가 지금 이것처럼요. 쭉 진행이 되다가 문단 끝에 오면은
줄바꿈을 해요. 이게 노멀이야. 근데 노랩이라고 하면은 글자가 끝까지 가면 절대 줄바꿈을 안 해요. 그 결과 디자인을 뚫고 나가요. 자, 워드랩. 화이트 스페이스가 노멀인 경우 줄바꿈의 기준을 단어로 할 거냐 글자로 할 거냐를 설정을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줄바꿈의 기 다음에 준을 하고 줄바꿈이 됐죠. 요거는 글자 단위 줄바꿈이에요. 그래서 워드랩에 브레이크 올이라고 값을 준 거고요. 기본적으로 웹페이지는 단어 단위 줄바꿈이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나올 때 줄바꿈을 해요. 그럼 반대로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으면 줄바꿈을 아무리 설정해도 안 해요. 이건 이제 조금 전에 있었던 설명에 있는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HTML 태그는 적당히 그냥 무작위로 넣은 거예요. 전체 컨테이너, 요 div 안에 있는 전체 영역에다가 글자 크기를 20으로 줬어요. 그럼 전부 글자 크기가 20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1한테, 첫 번째 문단이죠. 얘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러면 글자가 문단 안에서 가운데 정렬. 라이트라고 하면은 오른쪽 정렬. 레프트라고 하면은 왼쪽 정렬. 이거죠. 근데 왼쪽 정렬 같은 경우는 굳이 명시 안 해도 되죠. 자, 이렇게 굳이 명시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레프트가 암묵적으로 적용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기본값이라고 해요. 딱히 명시 안 해도 적용돼 있는 케이스. 자, 텍스트2. 여기 지금 BR 태그 써갖고 줄바꿈을 하나 했어요. 텍스트 인덴트를 30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줄만 글자가 이렇게 30픽셀 밀려요. 위에는 지금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바꿔서 그렇고요. 30픽셀만큼 들여쓰기가 된 거예요. 값을 줄이면 들여쓰기가 그만큼 적게 되겠죠. 마이너스 값을 주면 반대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위치 관련된 숫자는 마이너스 값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은 별로 안 와닿겠지만 나중에 이게 엄청 크게 작용해요. 자, 텍스트 3 여기에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그러면 기본적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오버라인 추가하면은 위에 줄도 추가하고요. 라인스로 추가하면은 취소선도 들어가요. 얘네들을 이렇게 띄어쓰기로 구별하시면 돼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블링크는 안 먹어요. 자, 텍스트 4. 여기죠. 여기 안에 보시면 이제 그림을 하나 넣어놨어요. 이 그림이 대충 한 요만해요. 그림하고 글자는 그냥 그림도요, 문장 요소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한 글자처럼 취급을 해요. 같이 이렇게 아랫라인에 맞춰서 쭉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내용이 많아진다 라고 하면은 글자가 쭉 진행된 다음에 줄바꿈 되는 걸 보면 나와요. 마치 이 그림을 한 글자처럼 취급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텍스트 4, 즉, 요 문단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림에다가 버티컬 얼라인을 주는 겁니다. 탑을 주면 요 그림을 기준으로 옆에 나오는 글자를 위에다 맞춰라. 미드를 주면은 중앙에 맞춰라가 되는 거죠. 그림을 기준으로 해라.
그러니까 버티컬 얼라인은 문단 자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기준으로 삼을 요소한테 주는 거예요. 자, 텍스트 5 여기죠. 레더 스페이싱을 마이너스 2픽셀로 줘요. 그럼 글자 간의 간격이 따닥따닥 좀 붙어요. 이거를 좀 여유 있게 주면은 한 12픽셀 정도 주면은 글자 간의 간격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워드 스페이싱 띄어쓰기 하나 간격이에요. 얘를 15 정도 더 주면은 띄어쓰기 간격이 더 넓어지겠죠. 화이트 스페이스 노래 줄바꿈을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뚫고 나가요. 그 결과 스크롤이 되겠죠. 이게 뚫고 나갔다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화면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으면 여기 사이사이에 제가 HR로 직선 그어놨잖아요. 얘가 같이 늘어나야 돼. 근데 보면은 HR은 그대로 있죠. 텍스트가 여기를 뚫고 나간 거예요, 그냥. 화면 경계를 뚫고 나간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웹페이지 만들 때 디자인이 깨지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뚫고 나가는 애들은 다른 애들하고 막 무작위로 겹쳐버려요, 지들 맘대로. 자, 이게 기본적인 속성값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워드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봅시다. 자, P 태그를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놓고요. 일부러 그냥 A만 길게 잡았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무작위로 띄어쓰기를 좀 여기 두 군데 띄어쓰기 놓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CSS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P 태그의 영역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건 굳이 테두리를 안 쳐도 되겠다. 지금 보니까 배경 색깔을 걸어도 되겠네. 자, 테두리를 하나 걸었어요. 그러니까 P 태그 영역에 대해서 테두리가 쳐지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줄바꿈을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삐져 나가버려요, 영역을. 글자 크기는 20픽셀로 좀 늘릴게요. 자, 뚫고 나간 거 보이죠? 줄바꿈을 못하니까. 자, P 태그 중에 첫 번째 요소한테 워드랩 노멀 기본값이죠. 변화 없습니다. 그냥 기본값대로 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워드랩 브레이크 워드. 브레이크 워드를 걸면은 띄어쓰기 단위로 줄바꿈을 하는 거죠. 아, 띄어쓰기래. 그 글자 단위로. 자, 브레이크 워드라고 걸면은 띄어쓰기 단위가 아니라 글자 단위로 줄바꿈을 하기 때문에 끝에 도달하면은 띄어쓰기가 있건 없건 그냥 강제로 줄바꿈을 해요. 자, 그러면은 줄바꿈을 하지 못할 때 방법이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이라고 하면 줄바꿈 안 한다 그랬죠? 이때 곁들여 쓸 수 있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오버플로우 속성은 그냥 지금은 그냥 히든이라는 값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버플로우 속성은 나중에 따로 정리할 거고요. 텍스트 오버플로우는 노멀하고 일립시스 둘밖에 없는데 노멀은 기본값이니까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에 오버플로우 히든과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를 같이 걸면 이렇게 된 거죠.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에 오버플로우 히든과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를 같이 걸면 자, 여기 세 번째 박스예요. 일단은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을 걸면 줄바꿈 절대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줄바꿈을 안 하니까 한 줄로 계속 삐쳐 나가죠. 세 번째 박스예요. 여기에 요거 두 개를 같이 걸면 끝에서 말줄임 처리돼요. 이게 똑똑한 게 화면 넓이에 따라서 말줄임이 어디까지 될지가 능동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only 한 줄. 자, 근데 오버플로우 히든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라는 값을 주고요.
여기 밑에 들어가는 요 속성들은 그냥 세트로 기억하세요. 뭐 요거 말고 쓰는 케이스도 없거니와 이 앞에 웹킷이란 단어가 붙는 애들은 사실 이게 모든 브라우저 호환되는 속성값은 아니에요. 웹킷 단어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디스플레이 웹킷 박스, 웹킷 라인 클램프 2, 그 다음에 웹킷 박스 오리엔트 버티컬 이렇게 하면은 두 줄까지 표시하고 말줄임이 돼요. 요게 라인 수를 제어해요. 자, 여기 보면 노란 줄 가잖아요. 노란 줄 가는 것 자체가 경고의 뜻이거든요. 이거 저장하면은 이렇게 두 줄까지만 표시되고 말줄임이 되는 거죠. 이걸로 이제 라인 수를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는 텍스트가 많지 않으니까 세 줄까지는 안 가네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한 줄이에요. 제가 지금 AA에서 줄 바꾸면 지금 엉뚱하게 해놔서 이래요. 대체로 이제 이 속성이 언제 많이 쓰이냐면 이런 거 만들 때 지금 요게 라인을 세 줄까지만 허용하고 줄 바꾸매라 라고 지금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럼 두 줄까지는 제대로 나오는데 내용이 길면은 세 줄까지만 처리하고 줄 바꾸매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글자 수가 몇 개인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영어랑 한글일 경우에 그 글자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영어냐 한글이냐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CSS가 알아서 딱 세 줄까지만 표시하고 이렇게 줄 바꿈을 해줘요. 여기는 두 줄까지만 처리하고 줄 바꾸매라라고 걸어놓은 거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카드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카드 형태의 레이아웃 만들 때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이 CSS가 CSS2에서 CSS3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이 CSS에 대한 코딩 규칙은 월드와이드 컨소시엄에서 제정을 합니다. 얘네가 일종의 규칙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칙을 각각의 웹브라우저 개발사들이 받아들여서 자기네 웹브라우저의 코딩으로 구현을 해야 우리가 그 기능들을 실제로 이제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웹브라우저는 구글도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들고 여기저기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CSS 규칙이 발표가 되면은 실제 웹브라우저마다 적용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모든 회사들이 동시에 프로그래밍을 딱 끝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CSS3 초창기 때는 이 규칙을 한꺼번에 정의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속성이 이제 CSS3에 새로 적용되기로 규칙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초창기 때 브라우저 종류를 의미하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썼었어요. 이걸 이제 웹브라우저 엔진이라고 부르는데 MS 예를 들어서 칼라라는 속성이다를 예를 들어보면 칼라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웹킷 칼라 MOZ 칼라 O 칼라 이게 한 6개인가 7개인가 종류가 있었거든요. MS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우저들 웹킷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게 애플 거예요. 애플에서 만든 웹브라우저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MOZ는 모질라라고 해서 이 MOZ를 사용하고 있는 게 뭐 써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써봤을 것 같은데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O는 오페라라고 하는 웹브라우저예요. 되게 옛날 거야. 아직도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종류마다
CSS 속성을 여러 번을 적었었어야 됐어요. 이때 진짜 미치고 환장했어. 그러니까 오버플로우라는 속성 하나를 쓰고 싶은 건데 앞에다가 이런 거 붙여서 똑같은 코드를 4번 짜야 하는 꼴이 나왔으니까요. 이게 점점 표준화가 되면서 모든 브라우저에 모두 적용이 됐다라고 확인이 된 속성들은 이제 앞에 붙는 요 이름들을 뺀 거죠. 그럼 얘네는 웹킷이니까 애플 거밖에 못 쓰겠네요. 그쵸? 웹킷이라고 붙었으니까. 근데 이 애플이 만든 웹킷이라는 애를 구글이 가져다가, 이건 스펠링 모르겠어요. 크로미움이라고 하는 그 또 웹브라우저 부속품을 하나 만들어요. 2차 가공을 한 거야. 웹킷을 가공을 해서. 그럼 이걸로 뭘 만들었겠어요? 크롬을 만들었죠. 애플은 당연히 이게 지네 거니까 이거 갖다 애플 사파리를 만들죠. 쉽게 말하면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맥에 붙어 있는 사파리 웹브라우저랑 윈도우에 까는 뭐 구글 크롬 브라우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롬하고 애플 사파리는 사실 형제야, 둘이. 사실상 같은 브라우저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갖다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왜냐면 HTML에 대한 그 해석을 자기네 독자적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다른 브라우저랑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왔어요. 같은 코드라도. 그래서 그거에서 좀 탈피하려고 엣지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윈도우 10에 탑재를 시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익스플로러랑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가 만든 엣지를 폐기하고요. 크로미움을 가공해서 브라우저를 새로 만들었는데 걔도 이름을 그냥 엣지라고 붙였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쓰는 브라우저예요. 그리고 네이버 웨일 또 크로미움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웹브라우저는 구글 독점이에요.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할 때는 그렇게 욕을 많이 하더니 구글이 독점하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사실 욕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 구글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옛날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좀 더 심해요. 그래서 감히 말을 못하는 거야 다들. 아무튼 코딩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더 쉬운 거예요. 브라우저 종류별로 따로 코딩할 게 아니라 그냥 크롬에서 되면 다른 브라우저 다 되겠거니 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편한 거지. 그래서 그냥 웹킷자 붙는 거는 아무 꺼리낌 없이 갖다 씁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고 아직 표준화된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CSS는 지금도 계속 뭔가 새로 나오고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코드니까 괜히 이거 안에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겁나 열심히 공부해놨는데 공부 딱 끝냈더니 그 다음날 앞으로 이거 폐기하겠습니다 해버리면 그거 억울해서 어떡해. 코딩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뭔가 내가 어떤 원리 하나를 깊이 있게 탐구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굳이 말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깊이를 얘기 안 하고 그냥 대강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당장은 쓸만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나갈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가령 예를 들면 저런 거예요. 지금은 웹페이지 만들 때 리액트라는 기술이 제일 핫한 기술이지만 제가 필드에서 일할 때는 리액트라는 건 있지도 않았고요. jQuery라는 게 전 세계를 평정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전 세계 jQuery 사용률은 70%가 넘어요. 근데 지금 jQuery 쓰면은 완전 역적 취급당해. 아마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평생 먹을 수 있는 안 좋은 덕분을 아마 다 받아볼 거예요. 그만큼 jQuery를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jQuery를 내가 몇 년을 공부했는데, 몇 년을 썼는데. 속된 말로 세대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리액트를 공부했을 때
리액트가 한 2, 3년 있다 없어질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런 시도가 여태까지 되게 많이 있었고 아직도 있어요. 리액트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계속 나와요. 아직까지 그 쿠데타에 성공한 애가 없을 뿐이야. 언젠간 성공할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리액트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들였던 그 시간은 누가 보상해줘요? 너무 힘 빼지 마세요. 너무 힘 빼면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도태돼요. 프로그래밍은 변화에 되게 민감해야 돼요.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어떤 기술을 공부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깊이를, 여기가 끝이다 라고 하면은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하나만 깊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끝이 여기면 적당한 깊이까지만 공부하세요. 그 중에 특별히 나한테 마음에 들고 잘 맞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걔는 취업 준비하면서 내가 깊이를 조금 더 갖출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0가지 기술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실제 회사에서 프로젝트 할 때 그 10가지를 다 쓰질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무슨 기술을 써서 만들 거다라고 공표가 되면은 그때 일하면서 내가 이걸 100% 다 공부한 게 아니니까 일하면서 분명히 막히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때 거기에 대해서 살짝 스터디를 해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끝나 있을 때는 깊이가 조금 더 나아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여기 학교 아니야. 학교면은 그냥 죽어라 파세요라고 얘기하겠지만 6개월 안에 취업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야 되니까 하나를 너무 깊게 팔 시간이 없어요. 그건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공부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목적에 따라 전략을 짜야 돼. 뭐 내가 자바 하나로 박사학위 받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까지고요. 자, 남은 내용은 예제 파일은 4개인데 설명은 금방 끝나요. 10분 안에 설명 끝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시다. 네. 텍스트 그림자 효과인데요. 텍스트 그림자 효과인데 텍스트 섀도우라고 합니다. X 오프셋, 글자가 있으면 뭔가 본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가 뒤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X 오프셋은 본체와 그림자의 가로 거리예요. 만약에 10픽셀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값을 주면 그림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겨요. Y 오프셋은 아랫방향의 거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10픽셀이라고 부여하면은 아랫방향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 다음에 블러 라디우스는 그림자의 번짐 정도예요. 그러니까 값을 크게 줄수록 그림자가 뿌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수치 값을 직접 조절해 가면서 아, 느낌이 어떻게 바뀌는구나 직접 봐야 돼요. 그러니까 CSS 같은 것도 코딩 공부할 때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값을 바꾸면 어떻게 바뀔까라고 궁금해지면은 직접 해보세요. 직접 값을 바꿔갖고 눈으로 확인을 하세요. 그게 제일 빨라. 직접 그렇게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을. 자, 그 다음 칼라. 그림자 색깔입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예제 하나 볼게요. 자, 컨테이너 안에 글자 굵게, 폰트 사이즈 80, 가운데 정렬했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텍스트1, 여기 스팸 태그거든요. 얘는 글자 색깔 파란색, 그 다음에 텍스트2는 글자 색깔 약간 좀 붉게 해놨죠. 자, 텍스트1한테
텍스트 섀도우 3, 3, 번짐 5, 검은색. 이렇게 가요. 옆으로 3, 밑으로 3, 번짐 3. 자, 블러 라디우스, 이 세 번째 값을 0으로 해볼게요. 느낌 보세요. 그러면 안 번지고 이렇게 그림자가 칼같이 나와요. 이거를 크게 주면, 아까 3이었는데 10으로 주면 더 많이 뿌얘지는 거죠, 그림자가.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값을 적당히 바꿔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드는 느낌을 찾으세요. 자, 코드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위치값만 마이너스로 줬습니다. 그럼 그림자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아랫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됐죠? 자, 나머지는 이제 몇 가지 응용이라고 한번 해본 건데, 만들 때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되게 촌스러워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예제긴 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세요. 자, 바디 태그의 배경 색깔을 진한 회색으로 깔고요. 굵게 글자 40 가운데 정렬. 자, P태그 텍스트 1 글자 까만색, P태그 텍스트 2 글자 흰색이에요. 자, 첫 번째 거는 그림자를 X축으로는 안 움직였어요. 아랫방향으로만 1픽셀, 1픽셀이 가장 작은 단위니까 찔끔 움직이고 번짐 1 정도 주고, 대체로 이제 글자 색깔에 반대되는 색깔로 그림자를 주시면 눈에 확 띄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글자가 흰색이니까 이번엔 그림자를 까만색으로 준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모던한 느낌이라고 나름 해봤는데 에이, 좀 촌스러워 지금 보니까. 자, 다음은 이제 배경 색깔을 진한 초록색으로 놓고, 그 다음에 굵게 40 센터. 텍스트 1은 흰색, 텍스트 2도 흰색, 텍스트 3 까만색. P태그에 텍스트 1, 2, 3 해놨죠? 자, 그림자는 조금만 움직였는데 번짐 정도로 좀 크게 줬어요. 글자 색깔이랑 똑같이. 이러면 글자가 약간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번지는 효과가 나요. 번지는 효과는 아예 X, Y축을 안 움직여도 돼요. 뒤에서 글자가 이렇게 번지는 거죠. 더 크게 주면, 번짐 정도로 더 크게 주면 확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1픽셀 마이너스 3픽셀 번짐 8에 형광색. 이런 식으로.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네온 사인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내가 그렇지. 얘도 이런 식으로 흰색. 약간 그 번지는 느낌, 뭐 네온 사인 같은 느낌을 줄 때 쓰는 효과는 블러를 좀 과하게 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텍스트 섀도우에 그림자 관련된 속성들을요, 이렇게 콤마로 구별해서 마지막에 세미콜론 찍어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있는 게 맨 밑에 그림자고요. 그 위에 마치 셀로판지 덧대듯이 그림자를 덧대는 거예요. 그림자를 여러 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효과 쓰는 웹사이트 본 적은 없어요, 사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유가 배경도 까만데 글자도 까매서 그래요. 그렇죠? 글자는 있어요. 드래그하면 글자는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림자를 먼저 깔았어. X축으로 2픽셀, Y축으로 마이너스 19, 번짐 정도 18. 빨강색. 그래서 이렇게 줬어요. 여기까지 나쁘지 않았어. 그 다음에 그림자를 위치를 조금 더 가깝게 한 다음에 번짐을 좀 다르게 해서 이번엔 노란색으로 또 줘봤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도 크게 나쁘진 않았어. 한 이쯤에, 그럼 보시면
빨강색이 밑에 깔리고 그 위에 노란색을 덧댄 거잖아요. 그게 요 코드 순서라고요. 여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욕심이 과했는지 위치를 조금 더 가깝게 한 다음에 좀 더 밝은 노란색을 또 댔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위치를 안 이동시키고 번짐을 좀 적게 준 다음에 회색을 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불타는 느낌을 만들고 싶었는데 적당히 한 2번만 하고 멈출 걸 괜히 예제라고 몇 개 더 썼다가 되게 촌스러워졌어. 그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방법이지 이쁘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난 못해. 이미 못 박았어.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남은 시간 요거까지 실습하시고 시간 남으면 개인 정비 시간 쓰시면 돼요. 수고하셨어요.